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보다는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이 더 좋다 또는 아파트와 수익형 건물의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재테크를 하는 방법은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등 다양하지요. 또한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과 땅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고, 건물 중에서도 아파트, 상가, 꼬마빌딩, 상가주택, 다가구,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이나 지산적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데, 얼마 전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파트보다는 매월 임대소득이 창출되는 꼬마빌딩 등 수익형 건물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왔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아파트와 수익형 건물의 비교에 관한 것인데,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와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전세난까지 겹쳐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더니 또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현상이 갑작스럽게 역전된 느낌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바뀐 탓인지 얼마 전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던 상담을 온 사람은 이번 기회에 꼬마빌딩이나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아파트는 아파트값과 전세값의 하락으로 위기감을 느낀 탓도 있지만 매월 아무런 임대소득이 없다는 것도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리 좋은 지역에 있고 살기에는 좋은지는 몰라도 그 비싼 아파트를 그냥 머리에 이고 살고만 있을 뿐 수익형 건물처럼 매월 임대료가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다 장차 아파트가 재테크 수단으로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란 정책에 따라서 폭등과 폭락 등 변동이 심해서 불안정한 데 비해서 꼬마빌딩 등 수익형 건물은 매월 임대 수익도 발생하지만 안정적이고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하는 데다 핵가족화와 소형가족의 증가로 앞으로 아파트보다는 훨씬 전망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익형 건물의 종류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분이 궁금해하는 수익형 건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수익형 건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꼬마빌딩이라고 불리는 근생부터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나 연립주택, 그리고 최근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그리고 곧 시행될 예정인 공동기숙사용 건물 등으로 이런 건물을 소유하는 소위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주에 대한 인식이 경기 상황 등으로 이런 것 같지는 않지만,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할 정도로 건물주는 많은 사람들과 특히 직장인들의 로망이 될 정도였는데, 사실 지금도 이런 수익형 건물은 다른 여느 부동산보다 전망도 좋고 특히 은퇴자 등에게 노후 대책으로 이만한 재테크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은 여전히 임대성도 좋고 월세나 전세 등 지역에 따라서는 대단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도 마찬가지인데, 핵가족화, 소형가구, 그리고 독립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인 추세와도 맞물려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데, 이러한 경향에 따라 건축관련법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과 특히 주차장 확보 등에서 대폭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과 위치에 따라서는 다른 어느 건물보다도 유망하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곧 시행될 공동기숙사용 건물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수익형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어떤 수익형 건물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사려거나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재테크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인들이나 특히 은퇴자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노후 대책으로 매월 임대소득을 창출해보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파트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위치에 있어도 가격 상승 외에는 아무런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지만,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공동기숙사, 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용 건물과 복합된 꼬마빌딩은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서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책은 없기 때문으로 그동안 많은 직장인들과 퇴직자들에게 이런 수익형 건물은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건물은 다른 어느 부동산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데다 임대 수익도 있어서 자연히 부동산 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또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최상층부에 넓고 높은 주인용 주택을 마련해서 자신의 거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웬만한 아파트 가격으로도 이러한 건물은 보유할 수가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 수단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아파트보다는 이런 수익형 건물을 보유하거나 건축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실 그동안 본 채널에서도 아파트, 심지어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비용으로 상가주택 등 꼬마빌딩 등을 지은 사례를 수차례 소개한 바가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영상들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새로운 사업 모델, 투잡과 디벨로퍼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꼬마빌딩이나 상가주택 등 복합건물인 수익형 건물을 보유하는 방법은 기존에 건축된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또 이러한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축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건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임대가 확보된 장점이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위치의 땅을 매입하고 자신이 구상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계획해서 건축하는 신축은 모든 것을 원가로 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상담하신 분도 바로 이러한 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특히 이러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원가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자신이 구상하는 수익형 건물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또 디벨로퍼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점에 그분은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익형 건물을 건축해 보려는 것은 그냥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수익도 올리고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면서도 이러한 수익형 건물의 건축 사업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장점이 자신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큰 매력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디벨로퍼 사업도 다른 여러 사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일들이 있겠지만, 이분이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재테크 방법에 비해서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하는 데다 사업 리스크가 큰 분양사업이 아닌 임대사업이고 1.5룸이나 투룸 등 소형 주거용 건물의 임대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상가주택 등 공합빌딩 건축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인데, 이러한 사례도 본 채널에서 많이 소개된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건축사업은 대체로 건축주 자신보다는 건축사나 시공회사 등 전문가만 잘 선정을 한다면 이러한 전문가들이 거의 모든 일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건축 경험이나 건축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특히 직장에 매인 직장인들이 투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좋은 점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사비 및 대출이자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워지는 건축 환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담을 하신 분도 그렇고 요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는 분들이 염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로 인한 공사비 증가 문제와 또 새 정부 들어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지는 건축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재비와 노후비 등은 재작년부터 예전과 다르게 급등한 데다 작년부터는 대출 이자까지 늘어나고
아파트 경기 하락으로 전세가마저도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요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많은 건축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물가는 매년마다 상승을 해왔고 이로 인해서 공사비도 영향을 받아 건축하는 데 다소 어려워지는 분위기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이런 문제들은 늘 있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어렵다고들 했지 공사비가 적당하다거나 경기가 좋다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또 언제 물가나 땅값, 공사비 등이 내려본 적이 없는 가운데 수많은 건축을 해왔기 때문인 것이죠. 또 실제 현장 상황이나 공사비 견적을 해보면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과 공사비가 너무 올랐다고 떠드는 소문 정도도 아니고 상가주택 등을 새로이 건축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평택 등 지역에 따라서는 임대 상황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대출이자가 종전보다 오르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공사 기한 동안만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이 추진하려는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를 잘 이용하는 것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어서 차라리 새로운 시장을 도전하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동안 건축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건물이 더 좋다? 또는 아파트와 꼬마 빌딩의 비교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파트와 수익형 건물의 비교, 두 번째로는 수익형 건물의 종류, 세 번째로는 어떤 수익형 건물이 좋은가, 또 네 번째로는 새로운 사업 모델, 투잡과 디벨로퍼에 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사비 및 대출이자 상승, 경기 침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등을 짓는 사업은 거창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전 재산이 걸린 엄청난 자금과 또 설계에서부터 시험까지 기간도 길고 여러 절차도 필요한 대사이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평생 이러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과 건물을 경험해오면서 성공한 사람들도 또 때로는 지나친 욕심으로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도 보았는데 결국은 다른 여느 사업과 같이 치밀한 계획과 때로는 과감한 결단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특히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처럼 분양사업이 아닌 임대사업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종합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